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시간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시제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간 표현이라는 거 좀 기억이 나시나요? 최근에 우리 시간 표현을 복습을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시간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라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에 일어났는지, 미래에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표현을 시제라고 했습니다. 자, 시제에 먼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표시했었죠? 일단은 말을 하는 때인 발화시로 표시를 해줬죠. 자, 이 발화시는 뭐였냐면은 발사하다 플러스 대화를, 그러니까 말을 하는 때가 되겠죠. 그리고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사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구분을 했어야 됐죠. 이렇게 바가 있었을 때 바라시와 바라시가 여기에 있는데 사건시가 여기에 있으면 요거 바로 뭐였죠? 과거 시제였죠. 그리고 사건시와 바라시가 같을 때는 무엇이었나요? 요거 현재 시제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건시가 더 앞에 있을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사건시가 더 앞에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미래 시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각각 어떻게 문법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해 봅시다. 우선 과거 시제는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앞설 때 사용하는 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 아시라든지 어세, 선어말 어미를 넣었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할 때는 우리 뭐 했었죠? 덜을 했었죠. 그래서 내가 직접 본 상황 같은 경우에 어, 야, 어제 누리가 누리쌤이 교무실에 있더라. 이거는 내가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엇 같은 경우에 뭐였죠? 먼 과거의 일이나 현재와 다른 상황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쌤은 요거를 특히나 단절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음, 누리는 예전에 기타를 쳤었었다. 이거 아니죠. 다시 말할게요. 누리는 기타를 쳤었다. 이러면 어시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엔 쳤는데 지금은 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관형사용 어미는 그러면 과연 뭐가 들어갈까요? 동사에는 은을 썼고 형용사에는 던을 썼던 것까지 간단하게 확인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로 갈게요. 바르시와 사건시가 동일한, 일치하는 시제가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넣었죠? 선어말음이 니은 아니면 는을 넣었습니다. 관형사용 어미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는 은을 넣었고 형용사에는 다시요. 동사에는 우리 먹는 밥이니까 는이 되겠고요. 형용사에서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쌤이 언제나 말했지만 절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예시를 들어서 사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부교재에 어떤 예시를 사용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미래 시제로 가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는 사건시보다 바라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설 때 사용하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어말음이 get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get 같은 경우에는 추측이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나 올해 기말고사는 진짜 잘 볼 거야. 잘 보겠어. 라고 할 때는 의지가 드러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의지와 미래 혹은 추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시제를 파악을 했으니까 자, 동작상으로 가도록 하죠. 동작상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알고 있듯이 지속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진행상이라고 했었고,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완료상이라고 했었죠. 그럼 걔네가 바로 나오겠네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진행상이 되겠고, 그쵸? 그래서 고 있다, 아어가다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상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아어 있다, 어 버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 언제나 쌤이 말했지만 얘네들은 뭘로 외워라? 먹다와 앉다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급식실에서 친구와 함께 밥을 먹거나 앉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은 진행상과 완료상은 충분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의미의 중의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의미의 중의성.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새로 산 축구화를 신고 있다. 동생이 지금 축구화의 신발끈을 묶으면서 신고 있는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예 다 신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동생을 봤을 때, 동생이 신발을 신고 있는, 신발이 다 신은 상태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중의성이 다 동시에 드러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소했죠? 맥락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새로 산 축구화를 아주 천천히 신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시간을 줬죠. 시간의 폭을 제시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시간의 폭을 제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생이 다 신은 상태, 완료의 상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동생이 새로 산 축구화를 아주 천천히 신으니까 이거는 진행상밖에 되지 않는 거겠죠. 근데 밑에 예시를 보니까 축구 경기 중에 동생의 발을 보니 새로 산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하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하면 어떻게 되나요? 맥락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동생이 축구 경기 중에 공을 차고 있는 동생의 발을 보니 축구화를 신고 있다. 완료 상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담화생각이나 맥락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시간 표현을 볼게요. 아니, 누리라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엇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단절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랑은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지금도 친구면 누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선수는 예전에 배구를 했었었대. 이거 아까 선생님이 잘못 말한 그 부분이죠. 쌤이 아까 요 위에서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요? 기타를 쳤었었대라고 했다가 쌤이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저 선수는 예전에 배구를 했었을 때는 어시 몇 번? 총 3번 겹친 형태입니다. 엇이 비문법적 표현이기 때문에 했었대를 써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간단하게 시간 표현 요약본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쌤이 생각하기에 시간 표현에서는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 이 시제를 나타낼 때 이 시제라는 걸 나타낼 때 전체적으로 발화시와 사건시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통작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진행상만 있는 것과 완료상만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둘 다 되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중의성을 해제하면 된다. 잘못된 시간 표현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